자, 오늘은요, 이제 중학교 2학년, 그래서 2011년도 새 교과 과정이죠. 그래서 첫 시간.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첫 단원에서 배우게 되는 게 뭐냐면요. 열, 그 다음에 온도, 그 다음에 이 열의 이동, 그 다음에 열에 따라서 어떻게 물질이 달라지게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요. 온도와 열이에요.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온도라는 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온도가 뭐예요? 온도, 참 그거 알고 있는데, 그죠? 참 말하긴 뭐하고 뭐 이런. 온도라는 건 뭐냐면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나타내는 양이에요. 이걸 온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차갑냐, 얼마나 뜨겁냐, 이걸 이제 온도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이 온도에는요, 세 가지 단위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 주로 쓰는, 우리가 쓰고 있는 섭씨 온도. 즉, 이렇게 도씨 이렇게 나타나는 거 있죠? 그래서 섭씨 온도는 얘는요, 기준이 뭐가 되는 거냐면 물의 어느 점을 0도로 하고요. 다음 물의 끓는 점을 100도로 하고 이걸 100등분한 단위예요. 그러니까 물이 얼기 시작하는 온도를 0도라고 하고 물이 끓기 시작하는 온도를 100도라고 한 다음에 그 사이를 100개의 간격으로 나눈 걸 섭씨 온도라고 불러요.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화씨 온도. 그래서 도 F. 이 화씨 온도는요, 이제 주로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써요. 그래서 이 화씨 온도는 뭐냐면 물의 어느 점을요 32도, 그 다음 물의 끓는 점을요 212도로 해서 이 사이 간격을 180등분한 단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섭씨 온도보다는 조금 더 세밀한 표현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섭씨 온도는 100개로 나눈 거예요. 근데 얘는 180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한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요거를 잘 기억해 두셔요.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뭐냐면 이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바꾸는 방법.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섭씨 온도를요 화씨 온도로 바꾸는 방법. 요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이 화씨 온도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지금 현재 쓰는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몇 도에 해당하는지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5분의 9 곱하기 섭씨 온도에다가 더하기 32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쓰는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고쳤을 때 얼마쯤 된다 라고 구해볼 수가 있어요.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절대 온도라는 게 있어요.
이 절대 온도라는 건 뭐냐면 모든 물질의 분자 운동이 멈출 때 아니면요 모든 기체의 부피가 0이 될 때. 자, 우리가 샤를의 법칙에서요 뭘 배웠었냐면 1학년 때 배운 샤를의 법칙에서 뭘 배웠었냐면요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져요. 기체의 부피가 커져요. 그죠? 그럼 반대로 온도가 낮아지면 기체의 부피는 감소하죠. 그럼 낮추다 보면 감소하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빵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빵이 되진 않아요. 어쨌든 간에 이론상으로 모든 기체의 부피가 빵이 될 때, 이때 그래서 모든 물질의 분자 운동이 멈출 때 내지는 모든 기체의 부피가 빵이 될 때 온도를 0으로 하는 단위예요. 그래서 이때 어떤 관계가 있냐면 빵 K는 OK 아니에요. 빵 K예요. 빵 K. 즉 모든 물질의 분자 운동이 멈출 때 온도 그때를 빵이라고 하죠. 이거는 우리가 쓰는 섭씨 온도로 나타내자면 몇 도냐면요. 영하 273도와 같아요. 이거 OK 아니에요. 빵 K예요. 빵 K. 자, 그래서 이때요. 얘는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간격이 그러니까 나누는 간격이요. 섭씨 온도는 100등분한 단위고 화씨 온도는 180등분한 단위다 그랬죠. 그래서 얘 절대 온도는 나누는 간격이 섭씨 온도와 같아요. 그러니까 시작이 섭씨 온도는 물의 어는 점을 0이라고 해놓고 거기서부터 100등분해서 올라가는 거고 이 절대 온도는요 모든 물질의 분자 운동이 멈출 때 그때를 0 그래서 섭씨 온도로 치자면 영하 273도를 0으로 해서 섭씨 온도와 똑같은 단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요거 또 기억해 둡시다. 뭐냐면 이 섭씨 온도를 절대 온도로 바꾸는 방법. 자, 섭씨 온도를 절대 온도로 바꿀 때에는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얘는 정말 쉬워요. 자, 절대 온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섭씨 온도에다가 더하기 273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끝나요. 그래서 바꾸는 방법을 우선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열 에너지 봅시다. 두 번째 열, 다른 말로 열 에너지 뭐 이래요. 자, 열이라는 건요, 우리 알고 있어요. 열이 뭔지 알고 있어요. 근데 막상 열이 뭐예요? 그러면, 그 뜨거운 거?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 열이라는 건 뭐냐면, 이 물체의 온도를 변화시키는 원인, 요걸 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열 받으면 온도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 다음에 열을 뺏기면 어떻게 돼요? 열을 잃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이 열과 온도의 관계. 자, 그래서 어떤 애가요, 열을 흡수하면, 즉 우리가 가열해주면, 열을 주면, 그러니까 얘는 열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니까 열을 흡수하면 온도가 어떻게 돼요? 높아져요. 그죠?
다음 어떤 애가 열을 방출하면 내뿜어내면, 즉 반대로 얘기하면 냉각시키면, 우리가 얘를 냉각시키게 되면 온도는 어떻게 돼요? 줄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열의 이동 방향. 자, 요거는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열의 이동 방향. 근데요, 별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요, 선생님이 100원밖에 없어요. 근데 선생님 친구가, 야, 나 10,000원만 꿔줘. 그러면 못 주죠. 100원밖에 없는데. 근데 선생님이요, 뭐 한 200억 정도가 있어요. 200억. 이거 뭐 그냥 그러고 싶어요, 나도. 근데 200억 정도가 있는데 친구가 그래요. 야, 나 10,000원만 꿔줘. 그러면 그럼 하고 주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열도 똑같아요. 열이 이동할 때는 항상 어떻게 이동하냐면, 열이 많은 애한테서 열이 적은 애로 이동해가요. 그럼 열이 많은 애는 그만큼 온도가 어때요? 높죠. 그래서 어떻게 이동하느냐? 온도가 높은 애한테서 온도가 낮은 애 쪽으로 이동해 갑니다. 요거 꼭 기억해 두셔요. 그래서 이때 어떤 특징이 있느냐? 온도가 높은 애한테서 온도가 낮은 애 쪽으로 이동해 가요. 그러면 이 온도가 높은 애는 어떻게 돼요? 열을 뺏기니까 온도가 낮아지겠죠. 온도가 낮은 애는 높은 애한테서 열을 받아와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죠. 자, 이때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열이 이동해요. 같아지면 이제 이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 요 같아진 상태, 이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요, 세 번째, 열 평형 상태라고 불러요. 그래서 열 평형 상태라는 건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진 상태예요. 그래서 더 이상 열이 이동하지 않죠. 그죠? 요걸 열 평형 상태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열 평형 상태에서는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요걸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온도가 높은 애는 열을 온도가 낮은 애한테 뺏겨요. 그리고 온도가 낮은 애는 열을 온도가 높은 애한테서 얻어오죠. 그래서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온도가 높은 애가 고온의 물체가 이른 열의 양이나, 다음 온도가 낮은 애가, 즉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의 양이나 어떻더라? 똑같더라. 왜? 고온 있는 상태에서 저온 있는 상태로 열이 이동해 가니까, 생각해봐요. 선생님이 친구한테 100원 줬어요. 그럼 나는 100원이 줄지만 친구는 100원이 늘죠. 그러니까 내가 준 만큼 쟤는 늘어요. 그러니까 고온의 물체가 잃어버린 열만큼 저온의 물체는 열이 어떻게 돼요? 더 많아지죠. 그래서 고온의 물체가 잃어버린 열의 양이나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의 양이나 똑같더라 라는 거.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열의 이동 방법에 대해서 할 거예요. 열이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